네, 이제 세 번째로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황금 열쇠를 지금 보였는데요. 네. 성공의 핵심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미지를 황금 열쇠로 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잘 경영해서 성공하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고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단골 고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단골 고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죠? 단골 고객 다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단골 고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단골 고객은 고객 만족이 되었을 때 단골 고객이 발생이 되죠. 만약에 고객이 불만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 이탈이 일어나죠. 고객 이탈이란 얘기는 거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안 와. 이렇게 되면서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골 고객은 꿈도 못 꾸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 만족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고객이 많이 와야 단골 고객이 될 확률도 높잖아요. 그럼 이 고객은 어떻게 유치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우리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광고, 홍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객이 단골 고객으로 됐고, 이 단골 고객은 그럼 가만 놔두면 계속 단골 고객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단골 고객과 관계 유지를 해 나아갈 때 이 고객이 지속해서 우리 회사와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흔히 경험하셨을 거예요. 단골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저희 집에 뭐가 있는지, 그 사장님네 집에 뭐가 있는지, 애가 몇 명인지, 남편이 뭘 하는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거래로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가 또 계속 안정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고객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은 어느 때 일어날까요? 아까 우리가 고객 만족이 일어나야 단골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고객 만족은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은 흔히 내가 들인 돈보다 제품을 사서 얻는 혜택이 클 때, 우리가 이런 것들 요즘에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일어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고객이 제품을 살 때 예측하는 기대 수준이 있어요. 저 김밥을 사면 이 정도 맛은 되겠지. 이걸 우리가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대 수준을 가지고 사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 좋다라고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만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은 고객이 들인 비용보다 혜택이 클 때 일어난다고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 만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천사와 악마 이미지를 해놨는데요. 좀 직관적으로 좀 유치하지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천사와 악마 이미지를 해놨는데요. 고객 만족을 한 고객은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 가게에 또 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알려줘요. 야, 너 거기 가봤니? 그거 되게 좋아. 너도 한번 써봐. 왜 안 써봤어? 얼른 써봐. 이렇게 우리 회사 영업사원도 아닌데 마케팅을 해주고 영업을 해주고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가 되고요. 불만족한 고객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래를 안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될까요? 야, 너 거기 가지 마. 너 그거 진짜 이상하다. 너 절대 사지 마. 이렇게 불평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또 우리가 고객 만족을 통해서 아까 단골 고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단골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고 우리가 책에서 얘기하는 용어로 하게 되면은 장기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단골 고객이 이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막연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이 X축이 뭐냐면 고객이 거래한 연수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될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가죠. 자, 이만큼 고객이 1년보다 2년 거래했을 때, 2년보다 7년 거래했을 때, 오래 거래할수록 그 기업에 미치는 이익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죠. 예를 들면 요즘 뭐 마켓컬리에서도 신규 회원 가입해서 구매하시면 밀키트, 유명 밀키트가 1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마켓컬리가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밀키트 10,000원짜리를 뭐 3,000원 산다고 3,000원 정도에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100원에 고객에게 주면 마켓컬리는 신규 고객 한 명이 유치될 때마다 마이너스 3,900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고객을 아까 유치할 때는 광고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들고요. 그 신규 고객은 기업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고객을 만족시켜서 장기 고객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광고 홍보를 해서 고객 유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골목 식당 자주 보시나요? 저도 과거에 자주 왔었는데요. 이제 그 한 사례 중에 하나가 족발집이었어요. 과거에 이제 그 족발집이 엄청 잘 됐대요. 그런데 요즘에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상권이 죽어서 족발집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씨가 그러냐라고 해서 이제 서울의 3대 천왕 족발을 가져다가 같이 4개를 놓고 먹어보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드셔보시더니 그때서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족발이 다른 족발 잘 되는 집 족발하고 같이 먹어보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네요. 그냥 고기 삶은 맛밖에 나지 않고요. 맛이 없네요. 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족발집도 예전에는 고객 만족을 시켰었죠. 옛날에는 조미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맛이 그냥 그 자극적이지 않은 순수 담백한 맛으로도 고객 만족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떠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입맛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처음 한 번 시켰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객이 변화하는 기대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품질도 변화시켜 주는 게 고객 만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서 더 말씀드리면 고객의 품질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서 시작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올라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고객이 변화하는 만족 속도를 넘어서 초과해서 품질 개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칭찬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고객의 변화하는 그 만족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나름대로는 변화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고객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한 번 고객 만족을 시켰으니까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통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를 예의주시해서 맞춰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고객 불만족, 불평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고객 불평 행동 그림으로 제가 보시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빙산 이미지를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또 이제 그 사장님들께 제가 이제 필드에 나가서 물어보면은 우리 사장님 우리 회사의 불만족률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답변이 그렇게 오세요. 거의 없는데요. 1년에 한두 건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회사 1년에 한두 건밖에 없는데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대부분의 고객이 불만족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불평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조용히 거래를 끊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맛이 없었을 때 앞에 카운터에 가서 이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나요? 이렇게 따지신 적보다는 그냥 조용히 다음부터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경우가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고객이 불평하는 행동 건수를 보고 우리 회사의 불평률은 저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지금 90% 이상의 고객들이 그냥 조용히 거래를 끊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 불평 행동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사장님들께서 능동적으로 접근하시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골목식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골목식당 사례를 말씀드리면 백종원 씨가 그 얘기를 하시죠. 항상 홀에 가서 고객들한테 물어봐라. 맛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게 맛있는 방법인지 알려주고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이 그래도 그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객이 어느 정도 만족했구나 아니면 이 고객이 지금 불만족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백종원 씨도 홀에 나가서 사장님들은 손님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물어보라고 얘기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평한 고객들은 그냥 조용히 거래를 단절해요.
그리고 심하면 이제 불평 행동을 통해서 회사에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나 요즘은 또 SNS에 올려서 불평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불만족을 했던 고객이라 할지라도 기업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 고객의 불평 행동을 개선해 주려고 했을 때는 우수 고객이 된다는 사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불평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의 170%가 넘는 이익을 오히려 기업에 갖다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장님들께서 고객의 불평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 불평한 고객도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마케팅으로 가면은, 마케팅 책임자로 이제 가면은 늘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자고 해요. 그러면 사장님들 반응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아니요. 대부분 사장님들은 왜 그거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냐?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있는데 왜 전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냐? 대부분 반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야 개선할 수 있어요. 그냥 모른 척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어떻게 돼요? 왜 장사가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아, 몰라.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계속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다만 떡볶이 하나를 팔더라도 고객이 맛있게 드시고 가는 것에 보람을 가지고, 만약에 맛없게 먹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이 불편하셨는지, 무엇이 맛이 없었는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 반드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즘 그린라이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죠? 희망의 불빛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대부분 사장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어렵지만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될까요? 어떤 시그널을 보고 제가 희망을 가지고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이 없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사업을 계속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린라이트는 바로 재구매입니다. 한번 다녀가셨던 고객이 다시 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셨던 고객이 다시 우리 기업을 찾아주시는지, 가게를 찾아주시는지, 거래를 다시 해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만약에 다시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객의 재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광고했잖아요. 그러면 광고하면 광고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때 손님이 와요. 그런데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그 광고를 통해서 온 고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또 오셔야 돼요. 스스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고 안 하면 손님이 왔다가, 광고 안 하면 손님이 끊어지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되게 되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구매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다시 오신 고객은 정말 반갑게 맞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 우리가 지금 나눈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를 정리를 해볼게요. 나의 VIP 고객은 있는가? 나의 단골은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단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구매율이 어떤가? 10명 중에 3명은 다시 온다. 아니면 10명 중에 5명이 다시 온다. 아니면 10명 중에 1명도 안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구매율을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고객 불만족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냥 피하려고만 하진 않는지, 두려워만 하진 않는지, 그런 생각, 얼마나 내가 고객의 그 불평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개선해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고객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면을 제일 좋아하지도 않은 것도 중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고객이 그냥 오고 그냥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번 만족한 고객은 어떻게 된다?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만족을 시키도록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고객을 관찰하고 모니터링 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